자, 옛날에 상법을 배웠던 지식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상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은 무엇이냐? 이 상법이 움직이는, 회사법이 움직이는 각 주체, 그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건 이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뭐 이런 이제 기관들이 떠오르시죠. 아, 그리고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쉽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 자, 여기서 보면 주총이 열리죠. 주주총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인간이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을 주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나의 소유물을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그 유통에 놔요. 천재인 거죠. 인간은 천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발행수의 n분의 1을 쳐서 그 가치까지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본시장이 열리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몰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필요한 돈이 수혈되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본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 얘기 재밌지만 지금도 뭐 정권이 뭐 이렇게 뭐죠? 금융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때려잡기 막 하고 저한테 막 전화 와요. 기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테라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막 이래요. 테라 아시죠? 맥주 아닙니다, 여러분. 테라 코인. 예. 코인 테라 그거 어떻게 지금 뭐 전문가도 불러서 검찰에서 막 물어보고 막 그 막 체포영장도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기죄 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걸어야 되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걸려면 이게 자본시장법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코인이 안 들어가요. 토큰,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세 조정을 해도 시세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 거래행위 그걸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증권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증권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증권성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태가 터졌냐면 뮤직카우 있잖아요.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실컷 NFT 발행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증권이래.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증권 발행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 내고 공모 규제 다 따르고 이거 싹 다 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러면 공모 규제 위반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도 제가 IPO죠. IPO 그 이제 상장하는 거 컨설팅을 들어갔는데 실컷 이제 돈 다 모아가지고 예전에 회사 운영했는데 그걸 주관했던 주관회사도 이게 공모인지 사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모은 거예요. 조합원들 50명 모아놓고 조합이 한 명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합에 들어온 한 명 한 명을 다 투자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모예요. 근데 사모로 진행한 거예요. 그 공모규제 위반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거가 처벌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불처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제일 센 게 뭐냐면 증권 발행 금지라는 조치가 있어요. 그 되면 IPO 끝나는 거죠. 상장 못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상장 그냥 무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야 IPO는 하되 과징금 좀 내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최근에 잦은 신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 우리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금감원에 자진 신고서를 냅니다. 우리가 위반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거 처리해가지고 과징금 매기는데 지금 전부 줄 서 있어요. 왜? 처벌받으려고 다 줄 서 있어요. 이렇게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뮤직하우도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컨설팅 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그거 똑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음원회사에서.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유사수신행위 아니면 증권 발행에 대한 증권회사 그 인허가 다 받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거
이건 도대체가 안 된다. 그냥 NFT 같은 게 덜렁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가치 상승분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배당을 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중앙통제기관 하나가 컨트롤 타워가 배당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넣고 통제를 하는 순간 증권이에요, 증권. 회사가 배당해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증선이도 증권의 기준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무엇이냐에서 그걸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뮤직하우에 들어갔다가 이제 뻥 이렇게 된 거죠. 왜? 증권으로 바꾸라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온 몇 가지 케이스도 다 그겁니다. NFT를 어쨌든 유통에 놓아가지고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증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투자의 개념 증권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그렇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이런 거죠. 내가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림 하나의 NFT를 만들어가지고 그 NFT가 이렇게 사고 팔리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럼 증권이 아니죠. 그런데 이 그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 지분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쪼갰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개념이지. 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하나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체 가능한 하나씩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지분이 n분의 1로 떨어지니까 뭐 1번 NFT, 2번 NFT가 똑같은 형태로 되잖아요. 연번만 다르겠지. 성격은 똑같잖아요. 지분 개념으로 쪼개지는 거고 그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풀리는데 내가 이 물건을 잘 팔아서 배당을 해줄게 하는 순간 증권 되는 거고 이것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냥 물건이 되는 거예요. NFT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본시장이라든지 회사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요즘 세대들이 지금 되게 불쌍한 세대들인 이유가 이거예요. 왜? 4차 산업하고의 접점에서 지금 이거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4차 산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아직 그 데피니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뭐지 이건? 내가 지금 접하는 피부는 4차 산업인데 책에서 설명한 거는 다 3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명할 때 4차 산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설명을 하는데 법률적인 설명은 여기다 들이대는 순간 이거 다 스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제 국가의 뭐 대한민국의 역할을 한다면 규제개혁 쪽에서 이런 이제 회사가 활성화되게끔 이런 4차 산업의 규제개혁을 좀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바로 주주입니다. 왜? 주주를 모으는 증서가 주식이고 증권이잖아요. 이게 바로 자본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회사로 뭘 합니까? 이제 용역 수주를 받겠죠. 이제 중소기업으로부터 우리 이거 하면은 우리 프로그램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은 세금대에서 발행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사업자 하나를 내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너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하니까 세금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도 좀 두고. 근데 이게 매출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무사가 여러분들 세무대리 한 달에 15만 원 받으면서 해주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법인 전환하라 그랬죠. 법인 전환. 그래서 이번에 법인 전환을 제가 시켜드린 회사가 아닌데 영국에서 그래픽을 전공해서 왔는데 막 삼성 막 제일기획 이런 데서 막 받아가지고 3D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4차 산업 같은 막 그런 캐릭터들 막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 상에서 움직이는 애들 막 만드는 거야. 그럼 걔네들 막 납품할 돈을 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규모가 막 큰 거예요. 단위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개인 사업자로 했다가 내가 저작권 이슈에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들어준 걸 삼성전자가 홍보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저작권 위반이라고 수가 딱 들어왔어. 그 삼성 짜증날 거 아니에요. 대삼성인데. 그럼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 사업자면 어때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죠. 왜? 제가 채무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법인이 물어주는 거죠. 이 법인이 물어주고 그 법인이 물어주는 끝으로 끝나는 거죠. 손해배상은. 민사 손해배상은. 뭐 형사야 알아서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법인 전환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이 개념이죠. 이제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내가 주체인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라는 법인이 주체가 되면서 나는 뭐가 되죠?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경영자,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1인 기업의 어떤 대표이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야? 자금도 쪼달리고 투자하겠다는 애도 있죠. 그래서 이분한테 한 3억 빌려가지고 지분을 좀 줍니다. 그럼 30% 지분권자가 되죠. 그럼 너 이사짜리 하나 줄게. 이러면서 이제 소기업이 이제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도 있고 직원들이 모이고 이렇게 회사에 사무실도 번듯하게 생기고 이러면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죠?